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자체 개발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고성항 해안관광지구와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등을 돌아보며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안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호텔과 골프장, 스키장 건설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금강산 지구를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혀 남북 합작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난 2008년 박광자 씨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자체적으로 국제 관광단지화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8차 노동당 대회 때 발표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북한이 한국 측에 금강산 지역 시설 철거를 거듭 요구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번에 날짜를 정해놓고 철거해라. 근데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시켰단 말이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되면 뭐 이제 남쪽 보고 한번 기회를 주겠죠. 짧게. 근데 이제 지지부진하다. 마냥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뭐 금강산 지역을 뭐 다 그냥 철거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기존 역점 사업도 지지부진하다며 금강산 관광지구 자체 개발도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제재 완화를 설득해 줄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시작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구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입력을 하고 좀 의견을 넣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북 정책이 검토가 될 텐데 상황 조치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랑 논의를 할 것이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반영을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관광사업 재개가 힘들다는 점을 잘 아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계 개선에 여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원하는 보건 방역 협력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북 제재가 개입돼 있는 금강산 관광 문제를 꺼낸 것은 여전히 남북 관계보다는 미북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차기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서명 전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의회에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한국 국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통과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신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My own belief is that it is likely that those actions may come into conflict with the policies of the new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If there's one thing Americans like to talk endlessly about, it's the First Amendment, and it's the right of people to express their point of view, even if you disagree with it. 커비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와 인권에 정통한 정책으로 돌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긴밀한 동맹 관계인 한국의 정책에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자신도 최근 국제 인권 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Jules, I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d the silence that there has been. 앞서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17일 한국의 대북 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깊게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가 한국과 북한 접경 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USB 보도 저장 장치, 현금과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가결을 우려한다면서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 금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 비판 성명이 이어진 민주당 의원의 성명입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 후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후속 준비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측은 연말 전까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받을 예정이며 청문회 출석 증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온 국무부 등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인권단체, 탈북민 등이 대거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대북 전단금지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다른 나라 의원들과 함께 영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21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동서한 내용을 공개하고 영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공포를 제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과 종교활동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당 법안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서한은 태 의원을 비롯해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 등 여러 국가의 국회의원과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지난 7월 북한 기관 2곳에 제재를 가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핵 전문가가 우라늄 농축시설 의혹이 제기된 평양 인근의 강선시설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부품 제조 공장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일반적인 농축시설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만큼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의 강선 지역은 북한 정권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 중인 곳이란 주장이 제기된 곳입니다. 특히 미국의 일부 핵 전문가들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가 강선이란 지역 인근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점과 위성사진을 통해 이 일대 관련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추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8일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 기고에서 이 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부품 제조 공장이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시설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우라늄 농축 지원 시설이 갖추고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결론에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2003년 강선 시설이 지어질 당시의 위성사진을 보면 해당 건물이 한 개층 이상으로 만들어졌고 2층의 경우 무거운 장비를 올릴 수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원심 분리기가 위치하는 데 있어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 패드 위에 자리 잡는 원심 분리기는 매우 무거워 2층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1층에 설치한다고 해도 두꺼운 천장 아래에 두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겁니다. 또 원심 분리기 운용에 필요한 에어컨 장비가 포착되지 않았고 관련 장비의 필수 작업장이나 노후화된 원심 분리기의 제거 장치, 우라늄 관련 물질을 운송할 수 있는 기계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하이노넨 전 차장은 건물의 형태 등이 원심 분리기 부품을 만들거나 관련 장비를 시험하기에 적합해 보인다면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 지원 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원심 분리기의 수명이 10에서 20년이란 점은 매년 5에서 10%의 원심 분리기가 교체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이런 목적으로 강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강선에 대해 핵 활동과 연관된 지역으로 본다고 말해 이곳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지원 시설일 것이란 추정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짐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제8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매티스 전 장관이 재임 기간 당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방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됐을 당시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2018년 당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함께 연합방위 지침에 서명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지난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의 뜻에 따라 미화 3만 달러 상당의 상금은 전액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한국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업무를 담당했던 노 본부장을 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노 본부장은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곧 출범하게 될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관련국 대표들과 하루속히 긴밀한 소통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